안녕하세요. 저는 불교 문화를 전달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불교 문화 이야기꾼 봉거라고 합니다. 새로운 책이 나오는데 이런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빤야 이야기를 쓴 작가 한재우입니다. 원래 글 쓰고 강의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빤야 이야기라는 소설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오늘 책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누고요. 또 앞으로 독자분들 여러 자리에서 많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부처님의 출가하게 된 계기의 어떤 그 모습을 좀 표현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정확합니다.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 특히 소설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배운 바가 없어서 네네. 글을 써가면서 이게 좋은 이야기인가 아닌가? 네네. 라는 이제 내적인 네. 검사 같은 것을 하면서 그냥 쭉쭉 써나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거잖아요. 근데 제 안에 갖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특히 마음과 관련된 부분에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여기저기 좀 자연스럽게 묻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작가님의 책들을 한번 봤는데 보통 좀 자기계발서나 에세이 같은 글을 쓰셨잖아요. 저도 저만의 막 재밌는 에피소드나 어떤 남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얘기를 좀 저를 숨기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에세이를 쓰는 것과는 되게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빤야 이야기를 쓰시면서 기존의 작품들과는 어떤 점이 어려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주로 이제 자기계발서, 자녀교육서, 에세이, 인문 이런 부분들과 소설의 제일 큰 차이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잘 담아내는 것과 쓰면서 만들어가는 것의 차이라는 것을 이번에 좀 느꼈어요. 그래서 공부법에 대한 책, 독서나 진로, 제가 지금까지 써온 책들은 알고 있는 것들을 녹여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뭘 알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쓸 수 있을지도 감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써나가는 거라서 괴로움과 자유로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게 기존에 썼던 다른 책과 이 소설이라는 그릇의 제일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느낀 바는. 근데 그 소설이라는 장르로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선택하신 그런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강의를 사실 많이 합니다. 공부법, 독서, 진로 이런 부분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저 강사 강의 들어본 적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네, 공부와 자녀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요청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하지만 사실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 잘하는 법. 이렇게 하면 스카이 갈 수 있다, 의대 갈 수 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적합한가, 합당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살려는지 알려면 우리가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데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열는 데는 이야기만 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라는 장르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다가 몇 해 전인가 겨울에 소설을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 빤야 이야기의 출발이에요. 앞으로 뭔가 소설의 작품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궁금한 게 저는 이제 공황장애를 겪고 그러면서 처음 이제 불교와 그 계기로 인연이 돼서 스님들과 명상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저를 몰랐던 부분을 더 많이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제 지인들이나 어떤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과정에서 제 경험을 아니면 불교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스님이라는 되게 큰 존재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귀를 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섣불리 좀 그 불교에 대한 얘기를 전달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불교의 어떤 문화를 좀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작가님은 좀 그런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 걱정? 이런 건 없으셨어요? 스님들만 할 수 있는 얘기를 내가 한다에 대해서의 두려움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제 한계인 거죠. 내가 마음속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앞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고 이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나는 내가 당신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라고 전달하면 그뿐이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판단하시는 거는 들어주시는 분들의 몫이고 그래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그 반야심경에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이제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 내용을 또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서 쓰신 거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이어가 보면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내용이 맞을까? 혹은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주제 넘어서 욕먹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게 전형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걸림이라는 말이죠. 근데 반야심경에서는 신문가에 마음에는 걸림이 없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걸림이라는 건 원래 본래는 없는 건데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혹은 인정받고 싶은 탐에서 나오는 걸림이다 보니 이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탐에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걸 인지를 할 때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에는 걸림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소설도 결국에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보다가 말씀하신 그 구절에 대한 마르가가 나온 건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온 화두예요. 사실 돌이켜봤을 때 10대 때부터 그 생각을 깊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0대 때는 주어진 일이 학교 공부고 수능 공부고 이러다 보니 어떻게 살아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천착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 글을 쓸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마르가라는 키워드는 처음부터 가졌던 키워드고, 마르가가 길이고 도고 군인들이 행군하는 큰 길을 의미하는 거니 우리 삶이 어떤 큰 대로를 향해 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주로 두려움 쪽으로 흘러갈 거라는 건 써본 다음에 알겠고요. 그 답이 어디로 향해 갈지는 몰랐던 거죠. 지금 책의 커다란 주제는 두려움인 것 같은데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두려움을 뭔가 깨신 것 같아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잖아요. 고정관념으로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받으신 분들은 이 길 아니면 안 된다, 이 길을 벗어나면은 망한다, 약간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많으신데 그거를 깨시고 지금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두려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걸 깨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혹은 안정된 자격증 자리에 가면은 두려움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물론 그렇게 생각했고, 그 자리에 갔다고 해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거든요. 저는 지인들 중에서 이제 법 쪽에 있는 친구들이 많고, 주위에서 볼 때는 정말로 성공한 커리어긴 하지만 네. 그런 친구들의 내면에는 계속 갈등과 고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어요. 우리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욕계에 살고 있잖아요. 욕계는 이 탐진치가 사라지기 힘든 사회고, 이 속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상 유한한 존재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완전히 해소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거는 더군다나 어떤 자격증 혹은 연봉 내지는 자산 같은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것들을 얻어가면 조금씩 더 세속에서의 행복, 조금 더 안전한 행복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이랄까 마음 공부랄까 이런 부분을 해나가야 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완전히 해결한 건 아닌데, 대학교 들어가서 골프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됐고 정말 괴로웠어요. 낙방이라는 실패도 여러 번 경험했고, 군대도 늦게 갔고, 조그만 가게도 해봤고, 회사에도 취직해서 일해봤고, 그래도 이나마 예전보다 좀 낫다라는 상태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번 깨져본 계기가 있기 때문이죠. 두려움이나 이런 거를 조금 어느 정도는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반대로 말하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이 소설 안에서 주인공이 주문을 외우잖아요. 산이라고 작가님만의 그런 주문이 있는지. 국정에는 반야신경을 정도 했었어요. 킹무라의 물공포도 제가 자주 읊조렸던 단어예요. 지금은 사띠를 실제로 많이 해요. 그때요 사띠라고 말을 하지 않고 호흡만 봐도 되고요. 네, 그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명상을 하시는. 네, 맞습니다. 특정한 시간을 하루에 일부러 배연해서 좌복에 앉는 경우는 당연히 매일매일 있고요. 그냥 일상에도 수시로 하죠. 명상을 하는 게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리고 집중력을 가다듬는데 현실적인 이익이 된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 빌라레빠로 기억을 해요.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처음 할 때는 오는 것이 없고, 가운데서는 머무는 것이 없고, 마지막에는 가는 것이 없다라는 게 있어요. 명상의 효과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꾸준히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수심자에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그거를 경험하고 나면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자 나만의 무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2박 3일 동안 좌선만 하는 템플스테이를 참여하게 됐어요. 이거 힘들다 하면서 이제 그냥 명상을 쭉 하고 있었는데 내가 눈치 보는 성격 때문에 힘들구나라는 걸 갑자기 탁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 자체에서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상황이 됐고, 그런 저를 알게 되면서 제가 단단해진 걸 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되게 공감이 갔어요. 그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지금 봉님 말씀하신 것 같은 결과부자를 저는 못하거든요. 저도 결과부자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네네. 맨날 반가부자 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되더라고요. 이 가부자는 다리도 일단 좀 길어야 유리하고, 그다음에 저처럼 살찐 체질은 사실 재생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소설 부분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사회나 가족이나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과 그런 것들이 주입이 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못 맞추니까 힘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이 끌리는 쪽을 하다 보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계기를 얻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계기는 결국에는 명상이나 순간순간 나에 대해서 집중했을 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느끼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구나, 이런 식으로 나를 좀 바라보는 과정들이 많았을 때 행복을 찾아가는, 나를 찾아가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걸 너무 잘 표현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자기의 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분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백지 상태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지금 이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이미 어느 회사를 오래 다니고 있어. 근데 이게 내 길이 맞나? 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길을 어쨌든 가고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분들에게 모두 이 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안다는 건 세상의 경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나 안을 돌려다보는, 카메라의 초점을 외부가 아니라 안으로 돌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이 사실 빤야가 계속 해왔다. 그리고 이 책에서 해온 이야기.
두 번째로는 겁이 많으신 분들,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업이 뭐 위기에 봉착했어, 집이 어떻게 됐어, 건강에 큰 위기가 있어, 이런 아주 가시적인 두려움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겁먹을 거리가 없는데도 막연히 맞아요. 두려워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막연한 두려움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된단 말이죠.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이해하고 극복했을 때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고 평온할 수 있고 그럼 그 상태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가 말로 빠냐 이야기에서 나오는 핵심 맞아요. 솔루션인 것 같고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는 불교에 관심 없고 영성에 관심 없고 명상에도 도저히 관심이 없지만 예전에 내가 즐겁게 읽었던 책 중에 파울루 코엘의 연금술사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했고 헬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나는 재밌게 읽었다. 이런 책이 있다면 또 읽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저는 행복은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으신데, 맞나요? 네, 이 책을 관통하는 기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면에 있고 내면을 해결할 때 외적인 문제도 따라서 해결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질 때 그게 조금 더 세속적이라는 표현의 반대인 영적인 혹은 명상, 마음 수행 관련된 접근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행복은 내 안에 있다 혹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사실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먼저 이런 카메라의 앞에 서서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작가님 같은 분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경험이 처음이어가지고 떨리기도 했지만 책을 읽고 너무 재밌었고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작가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던 점들이 너무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불교 문화를 이야기로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입장에서 되게 작가님처럼 두려움 없이 열심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클레어하우스 통해서 독자님들 만나뵐 수 있어서 되게 특별하고 감사했고요. 빠냐 이야기라는 이 소설을 인연으로 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게 정말 기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토대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디!